강주가 드디어 승돈이랑 맞짱뜨기로 맘먹은 것 같은데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많은 시청자들이 강주를 열렬히 응원하며 그의 사업 성공과 승돈에 대한 복수를 기다리고 또한 다리미와의 사랑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난 27회 엔딩에서는 두 사람의 달달한 키스 장면으로 사랑의 시작을 알리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뛰게 했는데요. 이어진 28회에서는 강주가 김디디가 다시 복직하는 바람에 디자인해 만든 옷의 손해를 모두 우리가 떠안게 됐다고 실망하자 다리미는 다시 구하면 된다고 강주를 격려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따뜻한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다리미와 강주는 사방팔방으로 디자이너를 물색해보지만 이름도 없는 열악한 환경의 신생의류회사에 아무도 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한편 현재 가장 밉상 캐릭터로 나오는 다리미의 고모 미연은 훔친 돈 10억으로 남기둥을 유혹하며 싱가포르에 가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는데요. 사위의 마음이 떠나자 먼저 간 딸에 대한 생각과 남아있는 손녀 보미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는 장모 혜자의 모습이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세탁소 앞에서 맞닥뜨린 지연과 봉이는 서로 자식의 단도리를 잘하라는 고성이 오가며 열띤 공방전을 펼치는데요. 화가 난 지연은 다리미가 강주 팬티까지 빨아주고 있더라고 이야기해 봉이의 분노를 유발합니다. 그 말을 들은 봉이는 곧바로 다리미를 찾아가 왜 네가 더 좋아하냐고 절대 사귀지 말라고 닥달하게 됩니다. 사실 봉이가 돈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된다면 지연과 강주에게 이럴 입장은 아니죠. 그런데 지난번 무림이 봉이에게 돈 주인이 엄연히 살아있다고 말했는데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묻지도 알려주지도 않는 답답한 전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저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다가 어떻게 그 마음을 돌려 아들딸의 결혼을 허락하게 될지 그 과정이 궁금해지네요. 봉이는 길레이 수술 후 혼자 자수하고 감옥에 갈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홀했다 싶은 큰딸 차림이 좋아하는 꼬들빼기 김치를 담가놓고 그동안 좋아하는 거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며 가져가라고 합니다. 한편 무림은 경찰서에 늦게까지 남아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경찰로서 직업 윤리를 지킬 건지 아들로서 엄마를 지킬 건지의 사이에서 갈등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장모인 윤미옥의 눈치까지 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림이 어떤 선택을 할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길레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고 온 가족이 걱정하며 병원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길레는 미연에게 10억 줬으니 우리 애들에게도 10억씩 줄까? 라고 말해 그 말을 들은 만득과 봉이 다리미 무림이 간이 콩알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침대 아래를 뒤적이더니 돈이 없네? 봉이 네 침대로 가져갔냐고 합니다. 이 모든 진실은 마취 후유증으로 생긴 선망 증상 탓으로 돌리며 겨우 무마되어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수지는 미옥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안 그래도 의심 가는데 미옥은 더욱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미옥은 혼인신고도 미루고 과거와 달리 수사 속도도 느리고 블랙박스 영상도 삭제시키고 무림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미옥은 이 사건을 자신이 사위 몰래 좀 캐보려고 마음먹게 되는데요. 길레의 병문안을 간 미옥은 의악산 가서 실종된 날의 상황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길레는 그 이야기 우리 봉이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고 대답합니다. 이 장면에서 길레가 의악이라고 하자 그 의악이란 단어를 받아 갑자기 만득이 의악새 슬피 우니라고 노래로 연결하는 만득의 기지는 너무 코믹하고 재미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림은 엄마가 해둔 고들빼기 김치를 가지러 왔다가 왠지 병원에서 했던 할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침대를 들춰봅니다. 돈다발이 없자 포기하나 싶었는데 차림은 다시 봉이의 침대 밑까지 들춰봅니다. 그리곤 매트 아래 쫙 깔린 돈을 본 차림이는 깜짝 놀라고
그 돈이 얼마인지 세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강주와 다리미는 봉제 공장 사장을 잡아놓기 위해 1억의 선수금이 필요해 침대 아래 돈을 가지러 내려왔다가 돈을 세고 있는 차림과 마주쳐 세 사람은 서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차림은 강주까지 아는 이 일을 자기만 모르고 있었냐고 흥분하고, 강주와 다림은 차림에게 이 돈이 여기 있게 된 상황을 차분히 말해줍니다. 돈과 관련된 자초지정을 들은 차림은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는데, 거기다 다림이가 언니도 들었으니 이제부터 공범이야 라는 말에 더더욱 기가 찹니다. 이어 두 사람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부모님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서강오페를 디자이너로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강주와 다림이는 거절하는 차림의 귀에 고막이 터져라 거듭 화이팅을 외칩니다. 차림은 이 상황을 인지하고 사표 내기 전에 태웅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바로 사표를 냅니다. 차림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인물이라 생각했는데 아마 앞으로는 가족을 위한 딸과 언니의 역할을 제대로 할 듯 보입니다. 한편 차림이 사표를 내고 서강 오페럴로 간다는 말을 듣자 승도는 강주가 지승그룹의 인재를 다 빼간다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우연히도 지승그룹 사옥에서 만난 승돈과 강주, 마치 서부영화 결투 장면처럼 비장합니다. 승돈은 왜 인재를 빼가냐고 차림이의 사표 수리는 하지 않을 거라고 협박하고, 강주는 과거처럼 저 자세가 아닌 당당하게 아버지가 뭐 해준 게 있다고 사표 수리하라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맞섭니다. 그런데 침대 아래 남은 돈이 예상과 달리 10억이 빈다는 걸 알게 된 다림이와 차림이는 할머니의 말을 상기하면서 미연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봉여의 방 장롱 속에 숨었다가 미연이 돈을 훔쳐가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역시 미연에게도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돌려줘야 할 돈이니 가져간 돈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내놓지 않으려는 고모 미연을 윽박질러 지하철 무인 물품 보관함으로 가는데요. 문을 여는 순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황당한 세 사람의 얼굴이 비춰지며 28회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미연의 뒤를 쫓던 캐피털 사람들이 가져갔을까요? 아니면 왜 저렇게 허술한 데 두냐고 걱정하던 만득과 길래가 가져간 걸까요? 다음 주 예고를 보면 아마 강주가 엄마가 가지고 있던 백곰의 유언장을 슬쩍 해오는 것 같은데요. 다리미네를 보호하기 위해 증거를 없애려는 강주의 행동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됩니다. 아마 앞으로 서강 오페럴은 차림의 디자인으로 대박을 치고 100억 매출까지 달성해 돈도 마련하고 강주 사업도 번창하고 두 커플의 로맨스도 이루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